반갑습니다. 세종시 공동교육 2 그리고 나다움 공동교육과정 공통으로 진행하는 안녕 자바스크립트 6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캔버스 관련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SVG와 캔버스 그리고 캔버스 관련해서 선과 표면, 경로, 곡선 그리기, 파이 차트와 텍스트, 이미지와 움직이는 캐릭터 만들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선생님, 3차시, 4차시, 5차시는 어디로 갔나요? 미안합니다. 제가 빠르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문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SVG랑 캔버스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SVG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스라고 하는 이제 XML 관련 이제 마크업 파생 언어이거든요. 이제 HTML도 마크업 언어잖아요. SVG도 비슷한 겁니다. 이제 벡터 기반으로 들어가고 벡터 기반이기 때문에 정적 화면에서는 아주 뛰어납니다. 물론 이제 벡터라고 해서 꼭 정적 화면에만 뛰어나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이제 SVG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느려도 깨지질 않아요. 그래픽이 깨지질 않고 픽셀을 적게 쓸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느려도 깨지질 않으니까 대형 화면에서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세부적으로 렌더링 할 때 이제 SVG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별로 화면을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SVG를 많이 씁니다. 반대로 캔버스는 이제 픽셀에서 픽셀로 렌더링이 되는 이제 그래픽 집약 특화 속성을 가진 그러한 자바스크립트의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의 일종이에요. 단일 돔 요소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동적 화면에서 구현할 때 더 유리하고 픽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새로운 화면을 또 그릴 때 이전 화면을 없애고 새롭게 또 다시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임에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들을 구현할 때 아주 유리해요. 대신 문제가 뭐냐면은 벡터 그래픽이랑 다르게 화면을 이렇게 늘리면 그래픽도 같이 깨집니다. 픽셀 단위로 깨져요. 막 보면 실제로 이제 느리게 되면은 막 점점점점 이렇게 비트맵 형식으로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런 식으로 깨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작은 화면에서 구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캔버스의 드로잉 스타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2D하고 WebGL, 3D 관련 있어요. 이 WebGL 같은 경우에는 3차원 그래픽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데, 오픈GL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픽 관련 일을 하게 되면은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게임 쪽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중에서도 클라이언트 관련 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그래픽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9버전으로 아직도 오픈GL ES를 쓰고 있거든요. 이 오픈GL 기반으로 WebGL이 돌아가기 때문에 관련해서 둘 다 공부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보통 공식 문서를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공식 문서가 다 영어거든요. 번역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가급적 영어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그게 어렵다 싶으시면은 선생님이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 강의가 끝나면은 혹시 이제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은 WebGL이나 오픈GL 관련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공식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오픈GL이 상당히 예전 그래픽 표준이고, 현재는 이제 벌칸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많이 요청하신다 하면은 한번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어차피 무료 강의니까.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할 거는 그래서 2D입니다.
아쉽게도 웹GL은 다음 시간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 만나보도록 해요. 일단 이번 시간부터는 다른 건 빼고 필요한 명령어들만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들을 중점으로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et context부터 시작해서 이제 돔에다가 드로잉 인터페이스를 어떤 걸 쓰겠느냐라는 이런 명령어인데, 웹GL을 쓰면은 3D고 2D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했던 2D 그래픽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웹GL로 2D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3D로 보는 거랑 2D로 보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캐릭터를 좀 늘리든지 해야겠죠. 그리고 fill rectangle, 이거는 X축, Y축, 높이, 너비에서 사각형을 채우는 명령어고요. stroke rect 하면은 여기 화면 보이듯이 사각형의 외곽 표면을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line width 라는 거는 이제 선의 너비, 선이 얼마큼 굵으냐, 그렇게 너비를 결정하는 명령어이고, fill or stroke style 하면은 이제 선의 선 색상 혹은 안에 있는 채우기 색상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선생님이 미리 써놨어요. 근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시작하면은 이렇게 캔버스,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 이 두 부분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글자를 써놨고요. 그리고 캔버스부터 시작해야겠죠. 하면은 캔버스가 닫힘도 같이 나오죠. 그리고 높이와 너비를 설정해 주는데, 죄송합니다. 이 높이 너비는 설정을 해 주셔도 되고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설정 안 하면 기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시간에는 따로 이제 JS 파일을 만들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만들 때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하나 해봅시다. Let canvas document query selector, 셀렉터에서 canvas를 선택합니다. Let context, 아까 전에 캔버스를 불러야겠죠. get context, 인터페이스는 여기 4개가 있죠. 비트맵 렌더, 2D 스타일, 웹GL, 웹GL2가 있는데 저희는 2D 그래픽을 선택하겠습니다. context, fill style, 채우기 색상은 blue, 선생님은 파란색을 좋아했어요. context, select, X축은 X축은 10으로 하고 Y축도 10으로 하고 너비는 100으로 하고 높이는 50으로 할게요. 그럼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저장합시다. 저장하셨으면은 여기 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익스플로러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콘텐츠가 차단되어 있을 텐데 ActiveX 컨트롤을 실행시켜야 돼요. 허용시키면은 미안합니다. 여기 자, 차단된 콘텐츠를 허용하면은 이렇게 이쁜 푸른색 직사각형이 뜨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화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코드로. 그러면 다음 것도 한번 해봐야겠죠? 선과 표면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우선 with height 모두 다 바꿔놓고, 자, 스크립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let's cx document
쿼리 셀렉터 다시 한번 쓸게요. 캔버스 해서 한꺼번에 합시다. get context 2D 스타일 2D 스타일을 한번 설정합시다. 그 다음에 cx 스트로크 스타일 해서 이 색깔을 한번 이제 그레이 색으로 하겠습니다. cx 스트로크 rect x축 y축 55 그리고 50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cx 언제 한글 썼지? line width 10 선굵기를 10으로 맞춰놨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세로 고침하면은 오 세상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회색 테두리를 가진 정사각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추가할게요. cx stroke rect 135하고 5 위치에 또 한 번 그리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시면은 세상에, 아까 전에 선 굵기를 10으로 맞춰 놓은 정사각형 있었죠? 그 정사각형이 저렇게 굵은 선을 가진 정사각형으로 변신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신기하지 않나요? 자, 앞으로 더 신기한 것들 많이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경로 관련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move to x, y 그리고 line to x, y 빙 패스 경로 활성화, 반대로 클로즈 패스. 이 경로를 다 그렸으면은 끝 경로랑 첫 번째 경로까지 있는 명시적으로 닫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 cx, 앞으로 cx는 그대로 줄게요.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 canvas get context cx 빙 piece 빙 path 피스래 패스인데 for 빙 패스로 지금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form은 반복한다는 명령어입니다. 반복문을 쓸 때 for를 씁니다. let y 하고 10 y는 100보다 작을 때 y를 10씩 늘립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10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대략 10번 반복을 해요. 그러면 그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move to 점을 이동시킵니다. cx move to는 점을 이동할 때 쓰는 거예요. 점을 10 y 10에서 y까지 이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6 line to 90에서 y까지 이동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 stroke 그 하면은 그림을 그립시다. 선을 그립시다. 짠짠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을 하고 한번 새로 고침하면은 세상에 그림이 그려졌죠?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빙 패스 해가지고 선을 그리기 시작한다는 명시적인 명령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form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만큼 반복한다고 써놨죠. let을 10으로 설정해 놓고 let y를 10으로 설정했죠. y는 100보다 작을 때 y를 10씩 증가시키는데, 증가시킬 동안 우리는 이 안에 있는 행동을 반복한다 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행동을 보니까
점을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펜을 이 위치에 딱 찍겠습니다. 그리고 y가 늘어나면은 다시 반복될 때마다 y가 늘어나겠죠. y가 늘어나면 다시 펜을 이 위치에 딱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펜을 찍어서 그릴 준비를 위치를 딱 잡는 거를 무브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라인 2는 그만큼 그리는 거죠. 경로를 그렇게 다 만들어 놨으면은 스트로크 해서 그립시다. 명시적으로 선을 그린다는 명령어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이렇게 9개를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곡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곡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quadratic curve 2라고 되어 있어요. 제어점 x, 제어점 y 해서 도착 x, 도착 y까지 이제 제어점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도착까지 2차 곡선을 그리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Bezier curve 2 하면은 제어점이 2개가 생겼죠. 이거는 3차 곡선을 딱 그리는 거예요. ARC는 휘어지는 원곡선, 호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클로즈 패스 관련해서도 강의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쪽을 안 했으니까 이번에 클로즈 패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비잉 패스까지는 그대로 둘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트로크, 잠깐만요. 여기 스트로크가 아니라 필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하겠지만 필을 하면은 역시 안 나오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이 아니라 스트로크 선을 그려야지만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패스 경로를 서로 이제 맞춰준 다음에 닫으면은 그제서야 안쪽 필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로가 서로 이어져 있지 않은 평행선이라서 닫아도 필 채워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이제 스트로크가 아니라 필하고 이제 경로를 다시 만들 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해볼게요. CX move to 10에서 90이라는 위치에 내가 점을 딱 찍겠습니다. CX quadratic curve to 60, 10, 90, 90 제어점은 60과 10입니다. 60과 10이라는 위치에 제어점을 딱 찍고 90에서 90까지 10에서 90부터 90에서 90까지 2차 곡선을 쭉 그립니다. 제어점이란 거는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느려라. 그쪽 방향으로 선을 이렇게 쭉 당겨서 2차 곡선을 만들라 그런 얘기예요. CX line 2 60에서 10까지 그리고 이 경로를 닫아버리겠습니다. close pass. 그러면 닫은 경로는 제일 마지막에 라인 2 해서 그린 경로에서 원점까지 명시적으로 선을 그려서 완전히 그 도형을 닫아서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CX 스트로크에서 선 그리듯이 보여드릴 텐데 이런 그림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다시 보시면은 10에서 90까지 딱 처음 찍었어요. 그리고 제어점을 60에서 10으로 했었죠. 여기 제어점이 대략 있다 칩시다. 그리고 종착점은 여기에요. 얘를 선을 이렇게 쭉 늘려서 2차 곡선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2차 곡선을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60에서 10까지 그린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선을 명시적으로 닫겠다. 그래서 첫째 점하고 끝점하고 이렇게 쭉 닫았어요. 그 다음에 그렸죠. 그럼 이거를 만약에 fill 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 안쪽이 다 칠해집니다. fill 스타일 해가지고 색을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번엔 3개의 점을 이용해 봅시다.
세 개의 점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desire를 이용해서 desire 10, 10, 90, 10, 50, 90 두 개의 점을 이용했습니다. 점 두 개 찍고 그 다음에 곡선을 그렸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CX 라인 2에서 10, 10까지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한번 이렇게 그린 다음에 10에서 90 이쪽 여기서 시작한 다음에 두 개의 꼭지점을 이용해서 3차 곡선을 만들고 여기서 그림 그리고 닫았어요. 그 다음에 칠했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스트로크를 하게 된다면은 스트로크 해서 만든다면은 선이 그어지겠죠. 이렇게. 자, 어때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모르겠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모르겠으면 선생님께 이렇게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비잉 패스 하고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CX ARC 50, 50 중심은 50, 50으로 찍었어요. 반지름을 40으로 하겠습니다. 첫 각도는 0에서 끝 각도, 그러니까 끝의 각도는 2파이 이상 해주면은 원이 그려지고 원보다 더 작게 그리고 싶으면은 2파이 이하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2파이가 대략 6점 얼마일 거예요. 원주율 파이가 3.14 그렇게 되니까 2파이는 대략 6.28 그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7 정도 하면은 충분히 원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6 ARC X축을 150, Y축을 50 똑같은 높이로 반지름 40으로 하고 시작각도 0에다가 0.5파이 메스파이로 하면은 CX 스트로크 해서 그려보면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얘가 지금 왜 이렇게 나왔느냐? 여러분들이 처음에 비잉 패스에서 점을 딱 찍고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브투를 해서 이 점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점을 이동시키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로를 그리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선을 그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을 그리는 이 중간 사이에 있는 이 직선이 보기 싫다. 그렇다면은 여기 중간에 CX move to를 이용해서 150에서 50까지 이동을 시켜줘야겠죠. 그러면은 미안해요. 그러면은 150에 50이 아니라 190에서 50으로 이동을 시켜주면은 이러면 아까 전에 있던 직선들이 사라졌겠죠. 반지름 40 깜빡했어요, 선생님이. 반지름 40. 처음에 중심을 기준으로 호를 그리는 거니까 반지름 40을 추가해줘야지 선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건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이 차트랑 텍스트 관련해서 볼 텐데, 이 파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통계 같은 거라든지 여러 뉴스를 볼 때 이런 파이 차트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차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fill or stroke text라고 해서 이제 문자 안에 넣고 이제 x, y 맞추는 거 있고요. 지금 이거는 텍스트 관련 언어이거든요. 파이 차트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호랑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요. 이건 텍스트 관련 얘기예요. fill or stroke text 하면은
이제 문자 써놓고 X축, Y축 맞추면은 글자를 채우고 곧 윤곽을 그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폰트 하면은 폰트의 기울기라든지 굵기, 글꼴, 뭐 변형, 줄 간격, 자간, 픽셀, 크기, 폰트까지 다 하나하나 여기 밸류에 하나하나 반점을 이용해서 나눈 다음에 계속 얘기하시면은 폰트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텍스트 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을 맞출 수 있는 거고, 텍스트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텍스트가 좀 위에 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하단에 있거나 뭐 이렇게 텍스트의 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왼쪽 정렬, 오른쪽 아니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이 아니라 글자의 시작 방향이 정방향은 왼쪽이잖아요. 그리고 반대 역방향은 오른쪽이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글자를 뒤집느냐 안 뒤집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파이 차트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파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미리 그 내용이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여기서 끊었다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선생님이 준비를 해왔어요. 왜 만 하루가 지났는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파이 차트를 만들어야겠죠? 파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잠깐 수정해야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은 객체 배열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가지 색깔도 주어져 있고 카운트도 주어져 있고 여러 가지 다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따라서 파이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다른 사람이 오면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서둘러 하겠습니다. 자, 처음 CX는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 지우진 않았어요. 그럼 바로 CX부터 시작할게요. 그 전에 let total. 먼저 파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토탈 전체 그 카운트 값을 만들어야겠죠. result 미리 생성된 객체 배열을 이용합시다. 그래서 reduce 메서드를 이용해 주세요. sum 해서 카운트 항목만 따로 빼겠습니다. 자, 이 카운트 항목을 어떻게 쓰느냐? 이 카운트 항목을 이제 sum 플러스 count 하고 0. 자, 이렇게 하면은 토탈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의 상단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let current angle 커런트 앵글 하면은 0.5에서 아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대략 이제 좌측 아니지 우측 0도를 기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 0도에서 이제 살짝 위로 올라간 상태로 위로 직각으로 90도 올라간 상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0.5 매트파이 만들어 주시고요. 폼은 돌리겠습니다. 폼은 let result of results. 자, 여기서 let results of results라는 구문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C 언어를 하시던 분들은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갑자기 results of results가 나오고 result in results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를 비슷하게 하면은 let result result는 length
하고 insert resource. 이 상태에서 기본은 이 상태예요. 기본은 이 상태인데 이만큼 계속 form은 함수를 돌린다는 얘기인데 up이랑 in이랑 달라요. in 같은 경우에는 result in results라고 하게 되면은 이 length의 length 값이 아니라 result가 가지고 있는 초기 값을 지금 설정하지 않았죠. result 초기 값은 설정하지 않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length 값에 그냥 일반 count 값을 반환하거든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은 그냥 result가 처음에 이제 한번 포문을 한번 돌면은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계속 반환이 될 거 아니에요. result가. 그래서 in 같은 경우에는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계속 반환이 되는 결과를 얘기하고 result up 같은 경우에는 length에서 length 안에 result length 안에 있는 이제 특정한 밸류 값들을 직접 뽑아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반환값이 뭐 카운트 반환값이 1043이고 뭐 563이고 이러면은 각각의 그 배열 그 length 안에 있는 배열 안에 있는 뭔가의 고유값들 있잖아요. 그 고유값들을 빼내오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유값들을 빼내와서 이제 슬라이스만큼 시계 방향으로 슬라이스만큼 계속 값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result of results를 쓴 거고요. 만약에 이 시계 방향으로 값을 빼내오는 상황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 반환값을 result의 반환값을 원한다. 그렇다 하면은 0, 1, 2, 3, 4 이런 식으로 원한다. 그러면은 in을 써야겠죠. 쓰는데 현재 저희는 results 있는 count 값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죠. 이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up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적절하게 사용한 거죠. 사용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up과 in은 여러분들이 함수 사용 이제 명령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let slice angle을 만들어 주세요. 슬라이스 앵글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각도만큼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이 차트에 있는 카운트 값이 어느 일정 수준만큼 지나갈 때마다 이 카운트를 자르고 다른 색깔을 입혀서 다음 객체 배열 안에 있는 그 인자를 뽑아 와야 되잖아요. 정확히 인자를 뽑는 게 아니라 배열 자체에 그 어레이 자체에 있는 카운트마다 각각 다음 것들을 뽑아오고 다음 배열을 뽑아오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의 배열 내용 레코드가 끝날 때마다 다음 각도를 이동해 줘야 되니까 그것을 지금 명시하는 변수를 하나 생성할 겁니다. 선생님이 설명이 조금 어설프긴 했어요. 미안합니다. 자, result count. result에서 count, 저기 지금 두 번째 인자 count 있죠? 를 토탈만큼 나눠줍니다. 토탈은 전체 값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eMathPy. 슬라이스 앵글이기 때문에 eMathPy는 이제 ePy, 원지름 얘기하는 거죠. 원지름에다 이 토탈에서 리절트 카운트 깎은 만큼 곱하면은 이제 슬라이스 앵글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경로를 그려줍시다. 빙 패스. 중심 위치는 100에서 100으로 하겠습니다. 6 ARC 홀을 그려줍시다. 100에서 100으로 하고 반지름도 100으로 할게요. 반지름 100으로 하면은 이제 지름은 2파이니까 2파이 R 하니까 200파이 정도 나오겠죠?
아니지. 미안합니다. 지르면 ER이지. 200이죠? 예, 미안합니다. 쌤이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커런트 앵글 먼저 잡아줍시다. 커런트 앵글, 여기가 시작 앵글이에요. 시작 각도, 커런트 앵글, 현재 각도에서 딱 시작하죠. 지금 수직 90도로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끝 각도는 대략 커런트 앵글에서부터 저희가 잘라야 될 슬라이스 앵글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은 첫 번째 객체 배열에 있는 내용까지 잘라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커런트 앵글을 슬라이스 앵글까지 이동시켜 줍니다. 왜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다음 폼은, 그러니까 다음 루프로 넘어갔다. 그렇게 되면은 커런트 앵글 위치가 그대로라면은 이제 계속 90도에서 슬라이스 앵글까지 잘라내는 형태니까, 그러면 결국 원에 도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건 위험하겠죠? 원이 안 생기고 그냥 한쪽 호에서 여러 번 덮어 씌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결과물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커런트 앵글을 이미 잘라놓은 슬라이스 앵글까지 옮겨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게 바로 이 구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라인 2 100에서 100까지 라인을 그려주는데, 이 라인은 저희가 호를 그릴 때는, 호는 이제 바깥에 있는 동그라미 호만 그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각각의 경계를 나타낼 때 라인이 없으면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그려주는 겁니다. X에서 Y, 지금 중심이 100에서 100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호를 그린 방향에서부터 100에서 100 반지름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달라 라고 지금 명령을 내린 겁니다. CX Fill Style Lizard Color, 미안합니다. Lizard Color. 에러를 내뱉질 않으니까 참 불편하네요. CX Fill. 이렇게 하면 파이 차트는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파이 차트만 완성을 하면은 조금 재미없겠죠? 그러면 여기에 뭔가 좀 참신한 걸 한번 넣어봅시다. CX 폰트. 폰트는 14픽셀 정도로 조그맣게 조지아라는 폰트를 이용하겠습니다. CX Fill Style. Fill Style은 화이트로 할게요. 그리고 Fill Text. Fill Text 내용은 Lizard Name 이고, X축에서 Y축은 30에서 50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 루프 돌 때마다 여기다가 네임이 다 겹쳐질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상한 형태가 나오게 될 건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X축과 Y축 위치를 이제 앵글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 텍스트 자체를 여기 밖으로 빼내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같이 넣든지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여기로 몰아놓은 상황이에요. 과연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저장. 자, 다시
이제 엣지에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어때요? 지금 선생님이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했죠? 하나의 텍스트 위치에다가 그대로 삽입하면은 내용이 계속 중복돼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금요일 자정까지 이 문제에 관한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동교육이랑 지금 이제 공동교육 2 과정을 듣고 계신 분들은 금요일 자정까지 이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 지금 리절트 네임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각각의 파이 차트마다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관한 해답을 금요일 자정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텍스트 관련까지 다 해봤어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시다. 자, 이미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저희가 이 파트 그러니까 이번 차시를 진행한 이유가 이제 이러한 이미지를 게임 안에 집어넣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그릴 게임의 에셋을 가지고 이제 게임 캐릭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배경을 넣거나 할 때 과연 어떻게 들어갈까, 이 이미지가 화면에 어떻게 적용되고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련해서 한번 다 같이 직접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지금 2D 그래픽으로 하기 때문에 3D로 할 경우에는 이거랑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2D 그래픽 기준으로 하니까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쪽으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3D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구문 3개가 있는데 draw 이미지하고 이제 이미지는 보통 로드를 미리 해요. 그리고 X축, Y축, 너비, 높이 맞춰서 이미지를 그리는 거고요. clear left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완전히 초기화할 때 쓰는 거고, set interval과 set timeout은 이제 펑션과 디스플레이 하는데, 이 펑션 같은 경우에는 행동 실행하는 부분 관련해서 나올 거예요. 이거는 주로 이제 이미지 캐릭터 이미지의 행동 같은 것들을 묘사할 때 많이 쓰이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 정도의 너비랑 높이가 필요가 없으니까 기본 세팅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객체별 같은 경우에는 기념으로 줄게요.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let 이미지 document create element 이미지를 만들어 봅시다. 이미지는 불러올게요. 자, 여기서 이미지를 어디다 불러오느냐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선생님이 여기 에셋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불러와야겠죠? 이미지 player png 파일이네요. let spirit 너비 24로 맞춰놓고 지금 이제 미리 준비된 에셋이기 때문에 너비랑 높이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 지금 너비가 24픽셀에 높이가 30픽셀짜리인 캐릭터입니다. 스프라이트 하이트 3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미지하고 add event listener. 이벤트 리스너를 소환해 줍니다. 무슨 소환 카드도 아니고. 자, 불러오는, 이게 시작될 때 불러오는 식으로 만들게요. 화살표 함수 이용하시고 let 사이클을 만들어 줍니다. 이 사이클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 때 이 사이클로 어느 정도까지 반복할지 미리 그 최대 간격을 최대 이제 사용할 이미지 에셋의 분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사이클을 생성하는 겁니다. 이 사이클의 분량대로 맞춰서 돌아갈 거예요, 캐릭터가. 그리고 set interval 관련해서 나왔죠? 드디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선 저희가 따로 함수를 만든 게 없으니까 즉석에서 바로 만들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화살표 함수 만들어주시고 clear rect. 먼저 캔버스를 지웁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그 도화지를 먼저 초기화를 시켜줄게요. 초기화될 곳은 0에서 0. 맨 처음 위치에서 너비랑 높이는 이 정도 지우고 높이는 이 정도 지워야겠죠? 아까 전에 우리 캐릭터 픽셀만큼 나와준 대로 지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미지를 그립시다. The image. 아까 전에 우리가 엘리멘트 만들어놨죠? 이미지라고. 그러면 그 이미지를 그대로 불러와 주시면 돼요. 이미지 불러왔으면은 이제 사이클 그리고 너비만큼 맞춰줍시다. 그리고 0. 원본 사각형은 그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대상 사각형을 만들어 줘야겠죠? sprite w sprite. 방금 누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좀 당황했어요. 높이. 이렇게 원본 사각형을 만들었으면 대상 사각형도 만들어줘야겠죠? 이제 이게 처음에 X축 위치이고 Y축 위치에 초기 이제 원본 사각형, 그러니까 원본에 있는 그 사진의 픽셀의 사각형의 너비와 높이를 맞춰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붙여넣을 곳, 그러니까 원본 것들을 복사해놨으면은 다시 이제 붙여넣을 장소를 만들어줘야겠죠? 자, 0, 0부터 0까지. 왜냐면 우리가 클리어 렉트를 한 곳이 여기니까 그냥 너무 어렵다 싶으면 얘를 그냥 다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얘를 지금 초기화 시켰는데 얘에다 지금 요거를 붙여넣겠다 이 얘기니까요. 뭘 붙여넣는다고? 여기 있는 건데 어느 정도 크기? 딱 요 정도 크기. 근데 어디다 붙여넣을 거냐? 여기 클리어 렉트한 이 대상 사각형에 붙여넣을게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드로우 이미지 전체의 내용입니다. 어때요? 되게 길죠? 긴데 그렇게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리고 사이클을 돌려줘야겠죠? 사이클을 돌려줍니다. 아, 이게 아니지. 사이클에다가 플러스 1 하고, 자, 몇 개의 사진을 이용할지.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사칙 연산을 배우실 때 이거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몫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한다.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나누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라서 연산자가 좀 달라요. 자, 그리고 지금 캐릭터가 달리는 모습이 몇 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있습니다. 이거 2개는 그냥 서 있는 장면하고 점프하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8개만큼 필요하겠죠? 나머지를 8개 구해줍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시간을 맞춰줘야겠죠. 딜레이를 120초. 근데 조금 빨리 해봅시다. 100초 기준으로 맞춰놓게요. 여기도 설정하고 저장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와우, 세상에.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조그맣게 보이죠? 캐릭터가 움직이고 있어요. 작게 지금 보이죠? 캐릭터가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딜레이를 60으로 바꾼다. 그러면 자,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럼 반대로 120으로 한다. 120으로 한다. 그럼 어떨까? 천천히 움직입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 캐릭터의 이동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제 게임에 적용될 때는 X축, Y축 값의 속도를 맞춰줘야겠죠? 자, 일단 이런 방식으로 게임 캐릭터를 만든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추가 명령문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일과 로테이트, 트랜스레이트 관련해서 조금 더 배우실 건데, 캐릭터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봤어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돌리긴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이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수평이랑 수직으로 그림을 느리거나 줄이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로테이트는 각도만큼 도형을 기울여주는 명령어고요. 그 파이 차트처럼 막 각도별로 매스파이 형태로 각도별로 도형을 기울여줘요. 트랜스레이트는 해당 지점으로 원점을 이동시킵니다. 원점 위치를 바꾸기 때문에 이 원점 위치가 바뀌면은 그쪽이 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이브랑 리스토어는 상태를 저장하고 상태를 복원하는 그러한 명령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봐야겠죠? 자, 이것도 궁금할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궁금하면 만들어 봐야지. 먼저 간단하게 CX 스케일부터 한번 내용을 봅시다. 3하고 0.5 이렇게 X축, Y축을 늘렸어요. CX 빙패스 CX ARC X, Y 반지름 40 0하고 원을 그리겠습니다. CX line width 선의 굵기는 3 CX stroke 하고 테두리를 그립시다. 자, 테두리를 그렸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세상에, 원이 찌그러졌어요. 지금 보시면 X는 느렸죠. X는 이렇게 길게 느리고 반대로 Y는 반으로 찌그러뜨렸습니다. 결국 타원이 되었어요. 타원 모양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은 뭔가를 이제 느리거나 줄일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캐릭터를 반대로 돌릴 때는 어떻게 할까? 우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명령어를 다시 불러와 봅시다. 자, 여기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여기서 내용을 하나 좀 추가합시다. 함수를 하나 좀 추가할게요. function flip horizon 철자 잘못 썼다. context around.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ontext translate around 0까지, 그리고 context 행동 명령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스케일을 -1에서 1까지, 그리고 context translate
선생님이 트랜슬레이트 철자를 잘 못 쓰는 편이에요. around 제로. 자, 이렇게 펑션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펑션 하나를 만들었고, 지금 add event listener에서 여기 안쪽 부분을 좀 지워줄게요. 요 안쪽 부분을 지워주고, 자, 그러면은 flip 우리가 생성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cx 100 플러스 우리의 너비만큼, 너비의 절반만큼, 이만큼 하시고요. cx draw image, 이미지를 불러오는데 0에서 0까지. 근데 너비랑 높이는 똑같이 하고, x축과 y축 위치를 요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면 세상의 캐릭터가, 물론 이제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x축 지금 도착 위치가 바뀌었죠? 여기 도착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 위치를 다시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되네요. 그 이유는 여기서 한번 트랜슬레이트를 이동했기 때문인데, 지금 어라운드의 위치, 컨텍스트하고 어라운드 위치가, 이 어라운드 위치가 100 한 번 더한 다음에 이 너비에서 너비 나누기 2, 그러니까 24니까 12까지 이동을 했잖아요. 112 정도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한번 붙여놓고 다시 반대쪽으로 붙여놔가지고 한번 이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만약에 이제 100 이렇게 하면, 다시 이제 100 이렇게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러면 저만큼 이동하고 싶다. 200 다 이러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원래 이 조그마한 위치에 다시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라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위치로 이동하긴 했지만, 대상 사각형 위치가 한번 이동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캐릭터가 다시 뒤집어졌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캐릭터가 CX를 통해서 캐릭터가 뒤집어졌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할 일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이걸로 다시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일을 해야겠죠? 물론 이제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관련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아직 5차시 게임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프랙탈 그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프랙탈을 그리기 위해서 펑션 하나를 새로 만들게요. 이 펑션 내용을 잠깐 지우고, 자, let CX document query selector. 내가 이걸 왜 지웠을까? 다시 쓰는데 지금 선생님이 계속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거든요. 사람이 들어오니까 당황해가지고 할 말을 자꾸 잊어먹고 있어요. 강의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펑션 브랜치 계속 하겠습니다. 브랜치. 나 지금 단어를 얼마큼, 내가 할 말을 얼마큼 까먹었을까 지금. 앵글. 아까 전에도 지금 말문이 갑자기 막혀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님 질문을 하시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CX select 0부터 0까지
그리고 1 length. 이거는 사각형을 그리는 구문이죠. 사각형을 그리는 명령어예요. 간단하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펑션 하나 생성했죠. 펑션의 인자가 length, 길이하고 angle, 각도, 그리고 scale. 이렇게 스케일 아까 전에 이제 느리고 줄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if length가 8 이하이면은 return을 해라. 이 펑션을 종료해라. 라는 구문을 미리 넣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세이브합니다. 이 상태를 세이브하겠습니다. 그리고 translate 0부터 length까지 이동을 하겠습니다. cx rotate 그리고 각도를 기울여 줄게요. 살짝 마이너스 angle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 함수를 불러와 줍니다. 대신 이제 아까 전이랑 조금 다르게 length에서 스케일만큼 너비랑 높이를 느리거나 줄인 분량을 그런 함수를 다시 소환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cx rotate 2 곱하기 angle 저희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앵글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2 곱하기 앵글을 하게 됩니다. 이거 왜 띄워놨지? 옆에 사람이 계속 오니까 지금 계속 당황스러워요. 앵글? 마찬가지로 똑같은 함수를 다시 자기 함수를 다시 불러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다음에 cx를 아까 전에 세이브한 내용 있죠? 아까 전에 세이브한 내용을 다시 불러와 줍니다. 세이브한 내용은 여기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을 다시 불러와 줘요.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내용의 펑션을 만들었고요. translate 원점을 300에서 0으로 맞춰주시고요. cx 이건 함수지. 프렌치 쓸 때 length를 대략 60으로 설정하고 각도를 0.5로 그리고 느리거나 줄이는 비율을 스케일로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해봅시다. 그럼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생각보다 캔버스 크기를 제가 설정을 못했네요. width 600, height 300 이렇게 맞춰주면은 자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프랙탈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너비를 조금 더 늘려놔야겠네요. 너비를 조금 더 늘려서 400 맞춰주면은 그래도 깔끔하게 보이진 않네요. 계속 보면은 징그러워서 환공포증이 생길 것 같아요. 물론 환공포증이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한 건 없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세이브랑 리스토어라는 항목이 없게 되면은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결과가 이렇게 생깁니다. 징그러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은 처음에 이 세이브랑 리스토어를 하기 이전에는 이게 아니지. 세이브랑 리스토어를 하기 전에 이제 이 상태를 미리 저장하지 않았잖아요. 여기 이제 그리고 이 랭스가 이거만큼 리턴한다라는 이 부분을 저장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그린 상황을 저장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처음 이 로테이트 처음 딱 그것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여러분들이 트랜슬레이트 원점 위치를 바꿔놓고 다시 앵글 각도를
이리저리 조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각도가 한번 쏠린 상태에서 여기 Y축 조정을 했잖아요. 트랜스레이트로 Y축 각도 조정하고 앵글 두 번이나 조정하면서 여러분들이 브랜치를 자기 함수를 두 번이나 더 그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스토어를 하지 않고 보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가리키던 방향, 중심 방향을 잃어버리면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처음에 우리가 그렸던 fill left 이 상태를 미리 저장한 다음에 미리 지금 처음에 그렸던 상태를 저장하고 다시 불러와서 원래 우리가 그렸던 각도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마지막에 쓰였던 각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쓰지 않고 처음 우리가 설정한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이브랑 리스토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선생님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결과네요. 진짜 없던 환공포증 같은 게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묘한 기분, 거미줄이 얽히고 설켜서 더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도형이 나왔어요. 안돼, 못 버티겠어. 자,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이브랑 리스토어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이 이외에 이제 트랜스폼이라는 거랑 추가로 변형 관련 구문이 캔버스엔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과 했던 예제 내용까지 하면 한 85에서 90% 가량 하신 거예요. 나머지 구문들은 여러분들이 공식 문서를 조금 더 찾아보시면은 관련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6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이제 5차시 시간 여건상 저희가 다음 수업은 5차시 수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5차시 강의로 먼저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5차시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